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 마지막 파트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물리 마지막 파트니만큼 뭔가 심도한 내용이 나오겠죠. 바로 물리 중에서도요 가장 두근두근 떨리는 전기입니다, 여러분. 전기는요 역시 실생활 속에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는요 없으면 정말 큰일 나죠. 전기라는 게 없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기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활 속에 너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요. 바로 그 전기에 대한 학습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너무 어려워만 마시고요. 저만 따라오세요. 얼마나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쏙쏙 머릿속에 정리해 놓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는요, 전기 회로를 먼저 아셔야 모든 전기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기 회로라 하면요, 여러 가지 도구를 구성해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전기 회로를 찾아내 보아라 라고 하면요, 어떤 전구 하나에 불을 켜는 데에도 엄청나게 복잡한 회로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구 하나에 불을 들이기 위해서 전구 양쪽에 전선을 연결하고 그 전선은 어딘가에 콘센트나 전지에 연결이 되어야 있어야겠죠. 전지에 또 양쪽에 모든 회로가 연결되어야만 하나의 전구에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또한 이런 전기 회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 전기 회로들의 구성으로 인하여 불이 밝혀지고 또 다른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전기회로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몇 가지의 용어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회로를 구성할 때는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겠는데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고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체의 전기가 통하는 물질, 고체의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질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도체와 부도체라고 있는데요. 도체는 전기가 아주 잘 흐르는 고체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 흑연과 같은 금속성 물질들을 도체라고 합니다. 자, 부도체는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고 하고요. 흔히 우리가 종이나 또는 나무나 비닐 또는 유리와 같이 전기를 아무리 연결하여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몇 가지 물질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도체와 부도체는요, 고체 물질, 단단한 고체 물질에서 일컬어진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전기회로는요, 당연히 전기를 흐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회로 속에는 도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전기회로입니다. 전기회로는 전지와 전구, 전선과 같이 이렇게 전기를 흐르게 하는 도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물질들을 모두 연결해서 전기가 한 방에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회로입니다. 자, 이 전기 회로가요, 딱 스위치가 열려있던 스위치가 딱 닫히는 순간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요. 이 전류는요,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기를 전류라고 합니다. 바로 흐를 류자를 사용하겠죠. 자, 이번에는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직렬, 병렬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전기회로에서 전지는 전기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직렬 연결하는 방법, 병렬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세게 전압을 주는가, 전지에서 압력을 주는가, 전기회로의 전류를 얼마나 세게 흐르게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는지 병렬로 연결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른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직렬 연결은요, 전지 2개 이상을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을 해요. 보세요. 지금 이게 직렬 연결인데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연결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무리 이렇게 나란하게 예쁘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꼬불꼬불하게 그려 놓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단 하나만 찾아내시면 돼요.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마이너스와 플러스인지 아니면 플러스와 플러스인지 찾아내시면 무엇이 직렬 연결이고 무엇이 병렬 연결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전제 병렬 연결 한번 볼게요.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역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자, 전체 같은 극끼리 연결해 놓은 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직렬 연결은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해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요. 이 전압이 1.5라고 하면 1.5 더하기 1.5 3만큼의 전지의 값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병렬 연결은 아무리 많이 병렬로 연결하여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것 중에 하나만 얘가 1.5고 1.5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도 전체 1.5밖에 그 힘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제 직렬과 병렬 연구에서 전구가 밝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지 2개를 직렬로 연결해요. 조금 전에 보였듯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맞닿게 하여 연결해 놓은 경우죠. 그때 이랬을 때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직렬 연결해 놓았을 때가 2개로 병렬 연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병렬 연결해 놓았을 때보다 훨씬 밝다라고 합니다. 즉, 이 2가지 경우 중에 이 경우, 즉 직렬 연결의 경우에 전구의 밝기가 훨씬 밝다는 얘기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지를 2개를 직렬로 연결해 놨을 때는요, 이 전지의 힘 플러스 이 전지의 힘이 전구를 밝힙니다. 그러면 2배로 밝게 밝히겠죠. 그런데요, 병렬로 연결해 놓았을 때는요,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잖아요. 즉,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즉,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2배가 아니라 하나의 역할, 건전지가 하나가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밝기는요, 직렬 연결이 2배 더 밝은 거예요. 건전지의 역할을 2배 하고 있는 직렬 연결이 더 전구를 더 많이 밝힐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럼 선생님, 직렬 연결의 경우가 훨씬 이득이겠네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내용 때문인데요. 함께 확인해 볼게요. 전지의 직렬 연결에서 전지 한 개를 뺄게요. 자, 이 전지의 직렬 연결에서 한 개를 뺄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건전지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전구를 달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전구예요. 당연히 이 전구의 불빛은 2배 밝습니다. 엄청나게 반짝반짝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전지를 한 개를 빼볼 거예요. 전지 한 개를 뺀다는 것은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 2개 중에 한 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요, 전지가 이렇게 통이 있는데요, 통 속에 들어있는 건전지 하나를 쏙 하고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즉,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직렬로 2개를 모두 연결해 놓았을 때에는 당연히 전구의 불빛은 2배가 됩니다. 그 이유는 건전지가 2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2개의 건전지 중에 하나를 제거해버리면 전류가 완전히 흐르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병렬 연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병렬 연결도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건전지가 하나,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전구가 역시 연결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나요? 건전지가 사이에 전구를 연결해 두었겠죠. 전구를 일부러 조그맣게 그렸네요. 그죠? 이 전구는요, 직렬 연결일 때보다는 밝기가 좀 별로예요. 좀 약해요. 그죠? 1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하나의 건전지를 제거하였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이때에는 전류가 흐를까요? 흐르지 않을까요?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 이유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건전지에서 출발을 했네요. 전류가 이 두 개에서 출발을 해서 이 전구를 지나서 다시 돌아올 건데요. 하나를 뺐어요. 하지만 출발해서 지나서 다시 돌아올 곳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얘예요. 자, 얘는 출발을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도 여기 건전지가 없어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그렇지만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하나를 제거하여도 나머지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계속 흐를 수 있는 겁니다.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의 단점 그리고 장점 기억하세요.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 건전지의 개수만큼 그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전구의 밝기를 밝혀줍니다.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밝기도 2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직렬 연결의 경우에는요, 대신 둘 중에 하나의 전지만 빠져도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병렬 연결의 경우엔 반대로 2개, 3개, 4개, 5개를 연결해도 모두 병렬일 경우에는 건전지 하나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모든 건전지가 다 빠져도 딱 하나의 건전지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전기회로는 전류가 흐른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전기회로에서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노란색 분필로 전류의 흐름 방향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회로는 이렇게 생겼죠. 건전지 그리고 전구. 건전지와 전구 양옆에는요, 도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화살표로 나타내져 있죠. 전류는요, 이렇게 플러스극,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서 출발해서 쏙 들어간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선으로 이 전선 또는 도선이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플러스극에서 나간 도선이 다 지나고 다시 마이너스극으로 돌아와야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전류는 흐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바로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흐름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전기회로와 전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했다면요, 이번에는 전혀 생소한 어떤 도구들을 이용하여 전류를 흘려보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생소한 도구들이냐? 바로 전기회로가 필요하지 않은 도구들입니다. 전기회로에서만 전류가 흐른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자석과 전자석입니다. 자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요. 전자석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오늘 그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막대자석과 나침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막대자석을 나침반에 가까이 하면요,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계속 변해요. 자석에는요, N극과 S극이 있는데요. 나침반의 빨간색 그
바늘의 방향은요, N극을 향하여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자석에 N극이 있는 방향으로 이 나침반의 바늘이 이동하려고 하겠죠.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는 이유는 나침반 바늘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극과 S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극끼리 서로 밀고 다른 극끼리 잡아당기기 때문에 N극, S극이 막 있어요. 나침반이 막 있어요. 그럼 나침반에도요, 동그랗게 한번 그려볼게요. 나침반도 이렇게 여기가 N극이고요. 여기가 S극일 거예요. 나누어 볼까요? 자, 그리고 자석도요.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일 거예요. 그러면 N극과 S극은요, 서로 같은 극이라 가까이 가면 서로 막 밀어내죠. 딱 붙지 않아요. 그래서 N극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N극은 어떻게 될까요? 휙 하고 돌아가요. 뭐야, N극이잖아 하고 휙 하고 반대로. N극과 반대로. 그런데 S극은 어떻게 될까요? 휙 하고 돌면서 N극이구나 하고 끌려옵니다. 반대로 N극과 S극을 뒤집어 볼까요? 아니면 이쪽에다가 더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휙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N극이 이쪽, 반대로 S극이 이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대자석, 즉 N극과 S극이 존재하는 막대자석과 N극과 S극이 존재하는 나침반을 가지고 놀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나침반을 비교해 볼 거예요. 방금 전에 N극과 S극이 존재하는 막대자석과 나침반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자석이 아닌 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나침반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흐르는 전선 주위에서도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요. 전류가 전선 속에 쫙쫙 흘러가고 있죠. 그 주변에 나침반을 갖다 놓으면요. 나침반의 바늘의 방향이 흔들흔들 거려요. 자석이 없는데요? 네, 바로 전류가 흘러도 자석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흐르는 전류, 그 전류의 주변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즉, 전기가 흐르고 있는 어떤 모든 전선 주변에서는 나침반이 반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주면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전류는요,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전류, 자,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전선이죠? 전선 안쪽에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죠. 이 빨강색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면요. 전류 방향, 전류가 흐르는 이쪽 방향.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방향은요. N극과 같은 극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가까이 가져가면요. N극이 이쪽 방향이니까 반대쪽은 S극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바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반대로 놀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놨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교재엔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나침반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휙 하고 돌까요? 바로 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 부분이 다 N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가 N극, S극이라고 했을 때 이 나침반의 돌아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너무나 재미있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고요. 여러분들 이런 방향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알면 되느냐?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전류가 자석의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전자석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용하여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 그쵸? 그걸 전자석,
이라고 하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전자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석은 자석인데 전류가 없으면 자석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걸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자석은 그냥 자석이잖아요.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됩니다. 자, 간단한 전자석을 만드는 방법은요. 철심, 금속 막대를 하나 준비하고요. 철심 주위를 전선으로 똘똘똘똘 감아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가운데 철심이 있고요. 철심 말고도요. 금속 막대를 넣으시면 돼요. 이 금속 막대 주위에 동글동글 돌돌돌돌 말아요. 무엇을요? 바로 전선을요. 전선은 주로 구리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리선과 같은 어떤 금속 성분을 띠는 물질을 이용하여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이것 또한 전자석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이렇게 더 많이 돌리면 더 강한 자석이 되고요. 듬성듬성 마르면 더 약한 자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석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전자석의 용어 설명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전자석은요.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그게 나타납니다. 왜요? 전자석은 전류가 흘러야만 자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전류가 있을 때만 자석의 기능을 합니다.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니까요.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N극과 S극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전류가 있을 때만 자석, 즉 N극과 S극이 나타나더라.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극의 방향도 바뀌어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곧 N극입니다. 흐르는 방향이 N극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흐르냐 오른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N극과 S극 또한 반대 방향으로 바뀌겠죠. 막대 자석과 전자석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막대 자석과 전자석의 공통점은요. 당연히 자석의 성질을 띈다는 거예요. 자석의 성질이라 하면 나침반을 가까이 했을 때 N극과 N극이 붙으면 멀리, S극과 N극은 가까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요. N극과 S극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모든 자석은 N극과 S극이 존재합니다. 그다음 철로된 물체가 달라붙는다. 즉 금속 물체가 달라붙는다는 얘기인데요. 금속 물체인 경우에는요. 당연히 N극과 S극을 가지는 자석과 반응하기 때문이죠. 자, 이게 바로 공통점이라고 하면 막대 자석과 전자석의 특징을 알아보아야 되겠죠. 자, 막대 자석의 특징은 항상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던 흐르지 않던 가만히 있던 언제나 자석으로서의 특징, 즉 N극과 S극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석의 극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N극이면 끝까지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 N극은 N극으로서 기능을 하고요. S극은 S극으로서의 기능을 하겠죠. 자, 역시 자석의 세기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자석의 세기는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강하게 또는 약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전자석은 다릅니다. 전자석은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자석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석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손이 있죠. 무엇을 하면 되나요? 바로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됩니다. 전류를 흘려보내주면 바로 N극과 S극, 즉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죠. 자석의 극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바로 N극과 S극이 휙 하고 뒤집어지죠. 자석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 가운데 철심을 두고 주변에 막 동글동글 또 다른 어떤 전선을 말아줄 건데요. 전선을 굉장히 촘촘하게 두껍게 여러 겹 말면 말수록 좀 더 강력한 자석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많은 전선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자석의 성질은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석의 정의와
전자석의 특징까지 모두 설명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석까지 여러분 전기 파트에 나오는 내용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 파트에서는 전기 회로의 의미, 그리고 전류의 의미, 그 다음 자석과 전자석의 개념, 전자석을 이용하여 어떻게 자석의 성질을 띨 수 있는지, 바로 전류라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야만 한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N극을 가리키고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전자석의 N극과 S극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즉 막대자석과 전자석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전기 파트를 마지막으로 물리 파트가 모두 마무리되었네요. 자, 다음에는요 화학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드디어 실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분자, 그리고 드디어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한 내용 설명, 그 다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혼합물들 중에 내가 필요한 성분만을 쏙쏙 빼내는 혼합물 분리, 이런 내용들을요 바로 화학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화학 파트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배운 물리 4가지,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하시면 모두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열심히 학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화학 파트 첫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